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GTQ 포토샵 1급 기출문제를 CS6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1년 3월달 A유형 문제입니다. 먼저 포토샵의 환경 설정부터 해보도록 할까요? 자, 포토샵 실행하고 계시면 오른쪽 꼭대기에 에센셜이라고 하는 환경 설정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작성하시다가 혹시 패널을 이리저리 옮기거나 지웠을 때 다시 원상복구 시켜주는 방법을 알고 계셔야 될 텐데, 에센셜이라고 하는 이름을 클릭하시게 되면 밑에서 세 번째 리셋 에센셜이라는 게 보일 거예요. 클릭하시게 되면 없어졌던 패널들을 다시 원상복구 시켜주게 되고요. 왼쪽에 도구 상자 보시게 되면 한 줄로 쭉 뻗어 있는데 조그만 화살표 보이시죠? 클릭하면 두 줄로, 다시 클릭하면 한 줄로 본인이 보기 편한 방법으로 수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두 줄로 놓고 작업을 할 거예요. 위쪽에 에디트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가장 끝자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이 있죠. 아무거나 누르고 들어가시면 어디나 다 똑같은 곳으로 통하니까 일단 클릭할게요. 대화창이 뜨면 제너럴부터 시작해서 타입까지 하나하나 누르시면서 여러분들이 작업하기 편한 환경으로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하시게 되면 컬러 테마를 고르실 수가 있어요. 밝은 게 좋다, 어두운 게 좋다 라고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색상을 정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지를 나눠보기 때문에 오픈 다큐먼트 에지 탭이라고 하는 친구를 V체크 꺼뒀습니다. 이게 V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화면을 혼자서 크게 놓고 쓰고 보는 거고요. 저는 지금 창문을 여러 개를 쪼개서 봐야 되기 때문에 오픈 다큐먼트 에지 탭을 V체크 일부러 해제시켜 놓은 거예요. 커서의 모양도 중요하죠. 브러쉬로 문질문질할 때 그 브러쉬의 크기를 지금처럼 동그랗게 형태 보는 게 좋겠다 해서 노멀 브러쉬로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만약에 노멀 브러쉬가 아닌 상태라면 프리사이즈라고 해서 이렇게 십자가 모양, 스탠다드라고 해서 이렇게 브러쉬의 모양으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브러쉬의 크기는 눈으로 보는 게 좋으니까 노멀 브러쉬로 세팅을 해 놓으시면 좋겠고요. 나는 노멀 브러쉬인데도 동그랗게 보이지 않아요 라고 하는 분들은 키보드에 보시면 가장 왼쪽에 컨트롤, 쉬프트, 캡스락 보이시죠? 자, 캡스락 키가 눌러져 있으면 노멀 브러쉬로 해놔도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꼭 캡스락 키를 꺼 주셔야 합니다. 유니트 단위도 확인을 좀 해주세요. 눈금자를 켰을 때 픽셀 단위로 보여줘야 저희 600에 500, 400에 600짜리 픽셀 단위일 때 거기에 맞춰서 눈금자의 단위가 바뀌게 될 거고요. 타이핑 하실 때 그 글자의 크기 포인트 단위로 작업을 하니까 이것도 포인트인지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죠. 가이드라인을 뽑으실 때 내가 어떤 배경에 따라서 그 가이드라인 뽑았을 때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할 수 있으니까 가이드의 색깔도 여러분들께서 수정을 해서 쓰실 수 있으시고요. 타이프라고 하는 메뉴를 보시게 되면 그 글꼴이 영문으로 보이도록 기본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 V체크를 꺼 주셔야 한글 글꼴 궁서, 굴림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한글로 보이게 될 거예요. V체크 해제시켜 주십시오. 문제를 풀으시는 동안은 이 정도 환경 설정만 하시면 될 것 같네요. 환경 설정 끝낼게요. 오케이.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누르셔서 새로 만들 겁니다. 뉴 가시면 파일의 이름 정하셔야 되겠죠? 문제에서 파일의 이름 지정되어 있습니다.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1번. 크기도 정해져 있죠. 400에 500 픽셀입니다. 라고 이름 맞춰주도록 할게요. 수험번호 넣으시고 본인의 이름 넣으시고 첫 번째 문제니까 1번. 사이즈는 400 픽셀에 500 픽셀. 단위 꼭 확인하셔라 라고 했었죠.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인 것까지 꼭 눈여겨보세요. 나중에 작업을 다 하고 글씨를 쓰려고 하는데 글씨가 너무 커 보이거나 작아 보이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레졸루션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졸루션을 꼭 맞춰주시고 작업을 시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케이. 종이를 좀 키우도록 할까요? 핸드툴 손바닥 도구를 더블 클릭하셔서 화면에다 좀 맞춰 놓을 거고요. 일단 1급의 1번을 불러와서 필터 효과 줄게요. 빈 공간 더블 클릭해서 소스는 라이브러리의 문서의 GTQ라는 방 안에 이미지 속에 다 모아 놨을 거예요. 거기에서 1급의 1번을 불러오시면 되겠고요.
이미지의 크기를 좀 맞춰서 데리고 올까요? 이미지 메뉴 클릭하셔서 이미지 사이즈 가시게 되면 우리 종이보다 일단 커 보이죠? 윗스를 400이라고 했더니 높이가 500 자동으로 딱 맞는 친구를 줬네요. 오케이. 이동 도구 눌러서 데리고 오도록 할게요. 갖다 놓으시고요. 원본은 빨리 닫겠습니다. 저장하지 않을게요. 소스를 불러오고 나면 나중에 레이어들이 착착 쌓이게 되면 누가 누군지 헷갈리니까 이름을 그때그때 정리해주면 좋겠죠. 레이어 1이라고 들어있는 임의의 이름을 더블 클릭하셔서 얘는 1급의 1번에서 데리고 온 거예요 라고 정해주시면 아 얘는 1급의 1번을 갖고 온 거구나 라고 나중에 대조해 볼 때 찾기가 편합니다. 이름을 바꾸지 않았다고 해서 점수가 깎이는 건 아니고요. 관리하기 편하니까 나중에 실무에서도 꼭 이름을 바꿔줘 버릇하는 게 안전합니다. 필터 주도록 할게요. 필터 메뉴를 클릭하셔서 세 번째 줄에 필터 갤러리 가시게 되면 여러 가지 필터에서 고르면 되겠죠. 워터컬러 찾으세요. 세이브 패스 문제가 나와 있군요. 커피포트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모양을 만드실 때 대략의 위치를 가이드라인으로 뽑아서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작업을 해주시는 게 안전하겠죠. 시험장 가실 때 여러분들 다 자하고 연필 가져가시죠? 그거 범위를 이 정도까지만 내가 넘어가지 않도록 하겠다. 이 정도까지는 넘어가지 않도록 하겠다 라고 선들을 그어 주셔서 그 범위 안에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뽑기 위해서는 눈금자가 켜져 있어야 돼요. 보여주세요 뷰 메뉴를 클릭하시고 룰러스 키시게 되면 눈금자가 이렇게 보일 거고요. 눈금자에서 숫자를 끌어당긴다 라는 기분으로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이렇게 안내선이 뽑혀 나옵니다. 왼쪽은 대략 한 70, 6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위쪽은 대략 250 정도 되는 것 같죠. 위치를 끌어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뽑아놨는데 지금 선들이 잘 보이지 않네요. 가이드라인의 색깔 바꿔주려면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에서 맨 끝자락에 프리퍼런스 가시면 가이드라인의 색깔 바꿀 수 있다고 했었죠. 가이드에 가셔서 컬러를 잘 보이는 색깔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커피포트를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이 친구가 지금 이 배경이랑 섞여가지고 잘 안 보이네요. 배경 레이어는 눈을 좀 감기도록 할게요. 레이어 창에 보시면 앞쪽에 눈깔 보이죠? 콩 찍어서 눈을 감겨주시면 깔끔하게 하얀 종이만 보이네요. 도형을 그리실 때 펜툴 이용하셔서 그리셔도 되고요. 도형 이용해서 그리셔도 되고요. 어떤 걸로 그리셔도 결과물만 같으면 됩니다. 이 친구 위쪽에 뚜껑부터 차분히 그려보도록 할게요. 도형을 활용할 만한 게 없네요. 이번 패스는 그냥 펜툴로 그려주셔야 되겠어요. 펜툴을 이용하실 때 위쪽에 옵션을 보시게 되면 쉐이프라고 레이어를 만들면서 작업하시는 게 편해요. 안쪽에 색깔 채워져 있고 바깥쪽에 선은 없습니다 라고 하셔서 찬찬히 그려주시고 나중에 수정을 할 적에 패스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친구를 통해서 더하거나 빼는 작업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 옵션들도 잘 봐주시면 좋겠네요. 일단 펜툴 그리는 방법만 먼저 확인해 보고 그리고 찬찬히 그려보도록 할까요? 펜툴은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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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하게 되면 직선을 그리는 거고요. 클릭해서 쭉 당겨 주시면 곡선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쭉 당겼을 때 핸들이 뽑혀 나온 게 보이죠? 안테나처럼 보이는 이 선들을 핸들이라고 합니다. 핸들을 방향 앞으로는 이쪽으로 갈 거예요, 저쪽으로 갈 거예요 라고 방향을 지시하는 건데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일치한다면 그대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가려는 방향과 다르다라고 한다면 이 핸들은 그냥 끊어주는 게 속편할 거예요.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핸들이 뽑혀 나온 중심점이 있을 겁니다. 중심점을 왼손으로 Alt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시게 되면 핸들이 잘리는 게 보이시죠? 이제는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방향을 마구마구 틀어서 가실 수 있으시고요. 다시 방향을 급격하게 틀어야 된다. Alt 눌러서 핸들이 뽑혀져 나온 중심점을 콩 찍으시게 되면 핸들이 잘려요. 방향을 쫙 반대로 되셨죠? 그래서 핸들을 사용해서 곡선을 그려주거나 클릭해서 직선을 그려줄 수 있다. 뚜껑부터 그려본다고 했으니까 뚜껑 삼각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클릭, 클릭. 만들었는데 좀 못생겼다 싶으시면 펜 도구 밑에 있는 화살표 꾹 누르고 계시면 그냥 패스 셀렉션과 다이렉트 셀렉션 두 가지가 보일 거예요.
패스 셀렉션의 경우에는 덩어리를 전체를 들어서 마구마구 옮겨주는 거가 되겠고요. 꾹 눌러서 나오는 다이렉트 셀렉션의 경우에는 일부분 요거만요 라고 선택을 뿅 찍으시면 다른 아이들은 하얀색의 네모, 그쵸? 근데 내가 선택한 요 친구는 이라고 깜장색의 네모가 됩니다. 그 일부분만 선택해서 옮기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수정 가능하시겠죠? 이렇게 해서 삼각형을 먼저 만들어 줬고요. 몸통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몸통을 만들겠습니다. 펜 도구 이용하셔서 클릭, 클릭, 클릭.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곡선이 될 거고요. 클릭 드래그 하게 되면 곡선이 될 거고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겠습니다. 마무리 클릭하시게 되면 얼추 아웃라인은 나왔는데 모양이 예쁘지 않다. 그러면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너만이라고 따로 선택하시고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몸통을 만들어 봤고요. 손잡이를 그려보도록 할까요? 자, 펜툴 이용하셔서 클릭, 클릭, 클릭 하시게 되면 손잡이 만들어질 수 있고요. 저희 지금 계속 추가해서 만들다 보니까 레이어를 봐주세요. 따로따로 만들어지는 게 보이죠? 자, 이렇게 따로따로 만들어지는 친구들은 나중에 합쳐줄 수 있어요. 레이어 기능을 이용해서 합쳐주는 작업은 가능한데 이렇게 구멍을 빼는 작업은 불가능하니까 일단 합칠 수 있는 아이들 따로 그려서 합쳐주시고 빼는 건 맨 마지막에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요 주전자의 주둥이 부분도 따로 그리겠습니다. 펜 도구 이용하셔서 클릭, 클릭, 직선, 클릭, 드래그, 곡선. 방향을 꺾어줘야 될 때에는 왼손으로 Alt키 누르셔서 중심점을 콩 찍어주시게 되면 핸들이 잘리죠. 클릭, 드래그, 곡선, 클릭, 드래그, 곡선. 자, 모양을 만들고 보니 찌글찌글 안 예뻐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점을 클릭하시게 되면 그 점에 대해서 핸들 부분 보이시죠? 핸들을 조절하셔서 모양을 수정해 줬습니다. 대략 이런 느낌인 거죠. 자, 이제 합쳐줘야 될 친구들은 이렇게 따로따로 레이어가 쌓여 있어도 괜찮으니까 첫 번째 레이어부터 쉬프트 눌러서 마지막 레이어까지 몽땅 다 라고 하시게 되면 한꺼번에 선택이 될 거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그 모든 아이들을 머지 쉐이프 합쳐주세요 라고 하시게 되면 한 덩어리로 합쳐집니다. 자, 한 덩어리로 합쳐진 건 좋은데 이쪽에 구멍 손잡이 뚫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얘를요 라고 레이어 선택한 상태에서 펜 툴 누르시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위쪽에 옵션 보이시죠? 쉐이프 레이어 만들면서 해요. 안에 색깔 들어가 있습니다. 선은 없어요. 자, 오른쪽으로 쭉 가시면 패스 오퍼레이션이라는 게 있다고요. 클릭하시게 되면 지금 이렇게 따로따로 그렸던 잔상들이 이렇게 남아있죠? 그 잔상들을 없애기 위해서 머지 쉐이프 컴포넌트라고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깔끔하게 합쳐질 수 있고요. 이제 구멍을 빼주셔야 되니까 다시 한번 레이어 선택하시고 펜촉을 들으셔서 옵션을 빼기, 서브트랙이라고 바꿔치기 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려주시면 되겠죠. 클릭, 클릭, 곡선을 그리실 때는 클릭, 드래그,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클릭. 모양이 마음에 드시면 그대로 두시면 되고 모양을 좀 수정해야 되겠다. 다이렉트 셀렉션. 점을 하나 클릭하셔서 옮겨주시면 그 친구만 따로 옮겨진다. 이 정도 느낌일까요? 너무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마세요. 모양을 많이 예쁘게 만든다고 해서 추가 점수 받는 거 아니고요. 모양이 이 정도 무난무난하게 얼핏 봤을 때 비슷하다 싶으시면 점수를 받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자, 이제 이 친구 레이어에 패스를 저장하도록 할게요. 레이어 창문의 오른쪽 보시면 패스스라고 하는 창 보일 거고요. 이미 패스가 만들어져 있기는 한데 따로 저장을 해라 라고 했으니까 비어있는 공간을 더블 클릭하셔서
세이브 패스라고 패스를 저장하도록 할게요. 이름이 커피포트 모양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네요. 커피포트 모양. 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친구도 있고 내가 따로 만든 친구도 남아있고, 자, 선택은 풀어주세요. 빈 공간 눌러서 아무것도 선택하지 마시고 레이어 창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눈 감겨 있던 배경 1급의 1번 다시 키시면 이렇게 쉐이프와 배경 따로 만들어진 거 확인할 수 있죠. 이제 이 위에다가 1급의 2번 불러 올게요. 아이스 아메리카노인가 봐요. 얘를 일하고 이동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으시면 커다랗게 들어갈 거고요. 원본 닫을게요. 이름을 1급의 2번에서 데리고 왔습니다 라고 꺼내 놓고요. 그만큼만 보이도록 잘라주는 클리핑 마스크 작업을 해주셔야 되겠군요. 클리핑 마스크 작업할 때 레이어의 순서 중요합니다. 잘라주는 칼날의 역할을 하는 친구가 아래쪽에 깔려 있어야 되고요. 잘리우는 그림의 역할을 하는 친구는 위쪽에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그 잘리우는 그림에게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시게 되면 쉐이프만큼만 이미지가 보이는군요. 문제에서 레이어 스타일을 줘라 라고 되어 있는 건 지금 선 모양 들어가 있는 게 커피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죠. 요 커피포트 모양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쉐이프 여러분들이 따주신 요 쉐이프 선택하셔서 레이어 스타일 FX 누르시게 되면 레이어 스타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시하고 있는 스트로크 두께값 4라고 주시면 되겠고요. 색깔이 현재는 단색으로 되어 있어요. 컬러라고 되어 있어서 까맣게 들어가 있는 거, 얘를 이라고 클릭하셔서 필 타입을 그라디언트로 바꿔주세요. 그라디언트의 색깔이 마음에 들지 않는군요. 색깔 자체를 클릭하셔서 색깔 너는 이라고 선택.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이 색깔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위쪽에 있는 친구들은 투명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희는 지금 색깔에 대한 얘기를 할 거니까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을 가지고 조절하시면 되겠죠? 더블 클릭. 색상을 넣고 보니 그 색상의 위치가 왼쪽이 분홍색, 오른쪽이 노란색, 문제지에서도 그렇죠. 그 방향이 틀리지 않다면 이대로 두시면 되고요. 혹시 방향이 다르다면 앵글 값을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늘을 이리저리 옮기셔서 결과값과 비슷하게 배치해 주시면 되겠고요. 내부 그림자, 이너 섀도우까지 체크하고 올게요. 결과물을 보니까 여기 지금 위에가 좀 떨어져 보이죠? 아까 작성할 때 이 위쪽 뚜껑을 조금 더 멀리 했었으면 좋았을 뻔했네요. 여러분 작성하실 때 조금 멀리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급에 3번 불러올게요. 1급에 3번 열기. 퀵 셀렉션으로 빠르게 문질러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문질문질해서 가지고 오실 때 브러쉬의 사이즈가 너무 작으면 일일이 선택하기가 너무 번잡스러우니까 브러쉬의 크기는 여러분의 키보드 엔터키 위쪽에 있는 열려라 대가로나 닫혀라 대가로 요거 둘 왔다 갔다 클릭 하시게 되면 브러쉬의 크기가 크게 작게 변화되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브러쉬의 크기 조절하셔서 빠르게 선택하십시오. 안쪽에 있는 글자의 경우에는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를 메모해 놓은 거예요. 실제 문제지에서 나타나지 않으니까 지금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데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원본은 빨리 닫을게요. 자, 제가 커피잔을 분명히 잘라서 데리고 왔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이렇게 같이 클리핑 마스크로 주전자에 가려져 있는 상태일 거예요. 얘를 너는 클리핑 마스크랑 상관이 없어 라고 제일 위쪽으로 옮겨 주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릴리즈 클리핑 마스크라고 해제시켜 주시게 되면 커피잔이 보이게 될 겁니다. 크기를 조절할게요. 에디트의 프리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친구 워낙 자주 쓰니까 단축키 컨트롤 T 외워두시면 좋겠죠. 크기를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기 조절하실 때 비율이 깨지면 예쁘지 않으니까 왼손으로 Shift 누르고 계시면 비율을 유지하면서 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요. 엔터 쳐서 마무리. 레이어 스타일 주도록 할까요? FX 드랍 섀도우 그림자 효과를 주겠습니다. 쉐이프 모양을 이용해서
물방울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글자 쓰는 타입 툴 밑에 보시게 되면 사각형, 동그라미, 다각형, 기타 등등 맨 마지막에 커스텀 쉐입이라는 친구가 보일 거예요.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이고요. 얘도 역시 펜툴로 그리는 것과 똑같이 레이어가 만들어지면서 색깔이 있으면서 선은 없으면서 모양은 뭘로 할 건지 정해 주시면 되겠죠. 모양을 선택하실 때 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의 모양이 한꺼번에 보이는데 혹시라도 이 모양이 조금밖에 없는걸요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꼭대기에 있는 톱니바퀴를 눌러주세요. 거기서 모든 걸 보여주십시오 all 이라고 하시게 되면 숨어있는 모양들을 다 불러내실 수 있어요. 저는 일단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캔슬하고 취소하겠습니다. 자, 물방울 무늬 찾았고요. 한 번 누르면 선택이고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실행, 그려주겠다 라는 뜻입니다. 더블 클릭, 클릭해서 쭉 그려주시면 되는데 비율 깨지지 않게 왼손으로 Shift 눌러주시면 좋겠네요. 이름을 물방울이라고 좀 바꿔 놓을까요? 모양을 보아하니 그 물방울 무늬에는 색깔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제시되어 있는 경우는 두 개의 경우죠. 오브젝트가 두 개이거나 아니면 그라디언트 색상을 준 거거나 지금은 이렇게 오브젝트가 두 개니까 따로따로 색깔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색깔을 바꾸고자 한다면 레이어 창문의 앞쪽에 썸네일 보이죠? 얘를 더블 클릭하셔서 색깔 값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를 잘 만들어서 레이어 스타일까지 적용한 다음에 복사해서 쓰시면 편리하겠네요. 레이어 스타일은 이너 섀도우, FX 가셔서 이너 섀도우 적용을 할게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적당히 조절하시고 복사할게요. 복사할 때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도 되겠지만 포토샵에서는 컨트롤 J를 누르시게 되면 레이어 그대로 복사가 가능합니다. 쌍둥이가 하나 생긴 거 보이시죠? 이 친구 색깔은 이라고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 바꿔 주시고요. 이동 도구 눌러서 옮겨 주시고 크기 컨트롤 T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죠? 레이어의 순서를 보니까 작은 물방울이 더 위에 올라와 있네요. 자, 레이어의 순서를 질질질 끌어서 네가 더 위쪽이야 라고 순서도 맞춰주는 게 중요하죠. 물결 무늬 추가하겠습니다. 커스텀 쉐입 레이어를 만들면서 해요. 그리고 색깔이 있어요. 선은 없습니다. 모양은요 라고 일일이 찾으셔야 되겠죠. 한 번 누르면 선택, 두 번 누르면 그리기 더블 클릭하셔서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Shift 누르셔야 비율이 깨지지 않습니다. 쭉 그려주세요. 물결 색상 맞춰줄까요?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셔서 색깔을 이라고 맞춰주시면 되겠죠?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나 위치, 방향 맞춰주십시오. 글씨 써서 마무리할까요? 타입 툴 누르시고 클릭하셔서 글씨 쓸게요.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는 글꼴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궁서에 30 레이어 스타일이 선과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줬네요. 색깔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굳이 색깔까지는 조절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로 바로 갈게요. FX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건 여기까지이고요. 그 친구를 배치하셨는데 이게 꼬부탕거리는 모양으로 변경을 시켜줘야 되니까 글자 너는 이라고 레이어 선택했는지 확인, 도구 선택했는지 확인, 거기에 따른 옵션 중에서 꼬불텅하게 꾸겨주겠습니다가 워프 텍스트입니다. 자, 워프 텍스트를 뿅 찍으셔서 현재는 스타일이 넌으로 되어 있네요. 꼬불텅 할 수 있게 플래그 방향이 맞는지 꼬불텅거리는 정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밴드 값을 조절하시면 되겠죠. 문제지와 비슷한 느낌으로 조절하시고 OK. 전체적인 배치와 효과 빠뜨린 게 없는지 찬찬히 보시고요. 제출하실 때 가이드라인과 요 묶음선은 지워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세요. 보여주세요 뷰에서 묶음자 룰러 꺼주시고요. 보여주세요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 하시게 되면 깔끔하게 우리 작품만 남죠.
파일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저장하실 때 두 가지 형태로 저장하지요. JPEG라고 하는 건 400에 500 커다란 이미지고요. PSD는 10분의 1로 줄여서 저장하는 거군요. 자, 큰 이미지로 일단 저장할까요? 파일, 세이브, 경로, 라이브러리의 문서의 GTQ라고 하는 방인지 확인하시고요. 파일의 이름 정확하게 줬었고요. 하지만 포맷이 다르군요. 포맷을 JPEG라고 하는 친구로 선택. 저장하시게 되면 큰 이미지로 저장이 끝났고요. 10분의 1로 줄이는 거 이미지에 가셔서 이미지 사이즈를 보시게 되면 400에 500이라고 되어 있는 거 40이라고 바꿔줬습니다. 그랬더니 아래쪽에 있는 하이트도 50이라고 같이 줄어들고 있죠. 그 이유는 옆에 있는 요 체인이 걸려있기 때문이에요. 혹시 요 체인이 뽀사져 있다, 링크가 걸려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아래쪽에 있는 constraint이라고 하는 체크를 V체크 해주셔야 이게 연결이 됩니다. OK 눌러서 크기를 이렇게 줄였고요. 파일을 한 번 더 저장할까요? Save as. 경로는 라이브러리의 문서의 GTQ라는 방이구나. 파일의 이름과 포맷이 맞구나. 저장하시면 되겠죠. 첫 번째 문제 끝났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볼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겁니다. New. 사이즈와 이름 정해 주셔야 되겠죠. 수험번호는 1, 2, 3, 4 빼기 본인의 이름 넣으시고 빼기 두 번째 문제 2. 사이즈는 변함이 없네요. 400에 500짜리이고요.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꼭 확인하시고 OK. 손바닥 더블 클릭해서 사이즈 좀 키울게요. 1급의 4번 불러오도록 할까요? 빈 공간 더블 클릭하셔서 이미지 안에 1급의 4번을 열어줄게요. 사이즈 맞춰서 데리고 올까요? 이미지 사이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을 400이라고 했더니 높이가 500이라고 같이 줄어드는군요. OK 눌러서 사이즈 맞춰줬고요. 이동 도구 눌러서 데리고 옵니다. 원본은 빨리 닫을까요? 레이어의 이름 더블 클릭하셔서 1급의 4번에서 불러온 거거든요 라고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필터 줄게요. 필터 메뉴 클릭하시면 세 번째 줄에 필터 갤러리 맨 끝자락에 텍스처에 보시면 텍스처 라이저라는 게 보이시죠? 오케이. 두 번째 친구 데리고 와서 색상 보정할까요? 빈 공간 더블 클릭하셔서 1급의 5번 여기 빠르게 퀵 셀렉션으로 문지르르 데리고 오겠습니다.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하실 때 왼손으로 Shift 눌러주셔야 비율이 깨지지 않아요. 레이어 스타일 드랍 섀도우를 주도록 할까요? 1급의 5번을 레이어 스타일 FX에서 드랍 섀도우를 줄 거고요. 빨강색의 당근 부분만 노란색과 보라색으로 색깔 바꿔줘야 되겠군요. 노란색으로 바뀔 부분만 먼저 퀵 셀렉션으로 빠르게 문질러 줄게요. 이만큼이요 라고. 자, 그 부분만 색깔을 따로 바꿔주실 때 위쪽에 이미지 메뉴에서 Adjustment, Hue Saturation 이라는 곳에 가셔서 색깔을 요래 노란색으로 바꿔주셔도 되고요. 저는 캔슬하고 나올게요. 레이어 창에 보시면 동그라미에 사선 그어져 있는 친구 보일 거예요. 이렇게 선택하시게 되면 여기에서도 똑같이 어저스먼트에서 봤던 휴 세처레이션이 있습니다. 이걸 만드시게 되면 레이어를 따로 만들면서 관리할 수가 있어서 실무에서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많이 해요. 이렇게 해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색깔이 노랗습니다 라고. 자, 다시요. 1급의 5번 너는 이라고 선택하셔서 보라색으로 바뀌어야 되는 당근 퀵 셀렉션으로 빠르게 문질 했고요. 자, 요 친구는 따로 레이어를 만들면서 관리하시면 나중에 원상복구하기가 쉬우니까 동그라미에 사선 그어져 있는 뿅 찍으시면 어저스먼트 레이어가 나옵니다. 휴 세처레이션 이라고 하시면 이렇게 레이어가 따로 만들어진다고요. 자, 그거에서 색깔을 보라색으로
바꿔주시게 되면 나중에 이 친구들 눈을 감기시면 원본을 이렇게 살릴 수가 있어서요. 꼭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시는 게 관리하시기는 편하다. 그냥 이미지에서 바로 어저스트먼트로 바꾸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결과물만 같으면 돼요. 1급의 6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빈 공간 더블 클릭 1급의 6번 퀵 셀렉션으로 빠르게 문질. 저작권에 대한 안내 멘트는 일단 무시하세요. 실제 시험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동 도구 눌러서 데리고 갈 거고요. 방향을 뒤집어 줘야 되는군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하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플립 호리젠탈 반대 방향으로 돌리실 수 있고요. 원본은 빨리 닫을게요. 자, 이 친구는 레이어 1급의 6번입니다. 라고 바꿔주시되 지금은 배치된 이 친구가 다행히도 저희 색깔을 변경했던 당근 근처에 없어서 그런데 만약에 이 친구가 당근 근처로 가거나 하게 되면 색깔이 바뀌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 친구의 레이어 위치를 색깔 바꿔주는 건 당근이 바뀌고 싶었던 거죠. 요 조리개는 바뀌고 싶지 않았습니다. 질질 끌고 제일 위쪽으로 올라가셔서 이 친구들은 색깔 바뀌는 친구 얘네들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라고 같이 모아주시는 게 안전합니다. 1급의 6번 레이어 스타일 FX 가셔서 아우터 글로우 쉐이프 고양이 데리고 올까요? 커스텀 쉐입 레이어를 만들면서 해요. 색깔을 씌워주고 있지요. 선은 없습니다. 해서 쉐이프 모양을 찾아주세요. 더블 클릭해서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그려줄 수 있고 왼손 쉬프트 누르시면 비율이 깨지지 않는다. 이름을 고양이라고 바꿔줄게요. 색깔이 마음에 들지 않는군요. 썸네일 자체를 더블 클릭하셔서 색깔 맞춰 주십시오. 고양이 방향을 반대로 바꿔야 되니까 컨트롤 T 누르시면 방향이나 크기 조절 가능하죠. 오른쪽 버튼 플립 호리젠탈 내부 그림자 이너 섀도우라고 레이어 스타일까지 적용할게요. 플립 모양도 찾으셔야 되겠군요. 커스텀 쉐입에서 풀 모양을 찾아주시고요. 더블 클릭해서 그려줄게요. 클릭 드래그 하시고 왼손으로 쉬프트 누르셔야 비율이 깨지지 않는다. 플립. 문제에서 풀의 색깔을 두 개로 제시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풀 두 가지를 그리는 거거나 풀은 하나인데 색깔이 그라디언트이거나 지금 보니까 풀이 두 가지이지요. 자, 색깔을 따로따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셔서 색깔 맞춰주세요. 레이어 스타일 아우터 글로우까지 작업을 하셔서 복사해서 쓰시는 게 좋겠죠?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하겠습니다. 적당히 조절. 하나가 더 필요하니 컨트롤 J 누르시게 되면 복사가 될 거고요. 이동 도구 누르셔서 이리 온이라고 끌어다 놓을게요. 이 친구 크기가 좀 작네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하겠습니다. 쉬프트 누르고 작업하셔야 비율이 깨지지 않는다. 색깔이 다르군요. 자,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도 맞춰줄게요. 글씨 써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타이프 툴 누르시고 여기요 라고 위치 찍으셔서 글꼴 크기 색깔 맞추도록 하죠. 에이리얼 볼드에 40이군요. 색깔에 대한 언급은 없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씌울 건가 봐요. 자, 그렇다면 글씨를 쓰고 나서 스타일을 주면 되겠군요. 글씨를 다 썼으면 위쪽에 타이프 툴 선택했을 때 나오는 옵션 제일 끝자락에 V체크를 하시거나 여러분의 키보드 오른쪽 끝자락에 있는 엔터 키를 누르셔야 글자 작업이 끝납니다. 글자를 이렇게 완성시켜 주시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씌울게요. 색깔이 마음에 안 드는군요. 색깔 자체를 클릭하셔서 아래쪽에 있는 색깔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색상 맞출 수 있죠.
우리의 물감통은 2개밖에 없는데 문제에서는 물감을 3개로 제시하고 있군요. 없는 걸 만들어 주시려면 요쯤에다가 갖다 놓으면 좋겠다 라고 마우스 갖다 대시면 손가락 모양 이렇게 나와요. 콕 찍어 주시면 물감통이 하나 더 생깁니다. 더블 클릭하셔서 색깔을 적용하세요. 색상 들어가 있는 거 배치를 보니 우리 거는 요 위쪽에 파랗고 아래쪽이 주황인데 문제에서는 왼쪽이 파랗고 오른쪽이 보라로군요. 자, 요거 색깔의 방향, 앵글 값을 조절하셔서 문제지와 비슷하게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드랍쉐도 그림자까지 체크하고 나올게요.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건 여기까지고요. 얘를 꾸겨주는 건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하셔야 되는 거죠. 타입부트 누르고 계시면 위쪽에 옵션 중에서 꾸겨줄 거예요. 워프 텍스트를 선택하셔서 출렁거리는 친구로 플래그, 컨트롤 T 눌러서 방향을 적당하게 조절할게요. 전체적인 배치가 다 끝났으면 혹시 빠진 효과는 없는지, 순서가 달라진 건 없는지 찬찬히 보시고 파일을 저장하겠습니다. 혹시 가이드라인을 뽑았거나 거기에서 눈금자를 켜두신 분들은 뷰 메뉴에서 정리하시고 저장을 하십시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세이브, 경로, 라이브러리의 문서 GTQ라는 방에 저장하시는 거죠. 파일의 이름은 저희가 정확하게 누르고 들어왔었고요. 포맷, 큰 친구는 JPEG였었습니다. 저장하시면 되겠고요. 사이즈를 10분의 1로 줄여주는 거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40짜리 줄어든 거 확인하시고요. 파일 세이브 에즈 경로 어디요? 라이브러리의 문서의 GTQ요. 파일의 이름과 포맷 정확하게 맞는지 확인하셔서 저장하시면 두 번째 문제도 끝났습니다. 세 번째 문제 볼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거예요. New. 파일의 이름 주셔야 되겠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세 번째 문제. 세 번째는 사이즈가 다르군요. 자, 600에 400짜리이니까 우리 윕스 600으로 바꿀게요. 하이트 400으로 바꿀게요.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인 거 꼭 확인하시고요. OK 단추 누르시면 새로운 종이가 열릴 거예요. 배경 색깔을 깔아야 되는군요. 자, 배경 색깔은 물감을 좀 풀어놓도록 할게요. 포어그라운드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색상 정하실 수 있죠. 물감을 풀어놨으니까 칠해줄까요? 에디트 메뉴 클릭하셔서 필이라고 채워주겠습니다. 뭘로요? 포어그라운드로요. OK 단추 누르시면 노란색으로 쫙 칠해졌군요. 자, 1급에 7번 불러올게요. 빈 공간 더블 클릭. 라이브러리의 문서의 GTQ에 가시면 이미지들 모여져 있는 친구 보이죠? 1급에 7번 불러오도록 하죠. 이미지 사이즈를 좀 맞춰 올까요? 이미지의 이미지 사이즈 폭을 600이라고 했더니 높이가 400이라고 자동으로 맞아 떨어지네요. OK 단추 누르셔서 사이즈 이렇게 줄여 주셨고 얘를요 라고 이동 도구 눌러서 가져다 놓으시면 갖다 배치. 원본은 빨리 닫을게요. 자, 파일을 데리고 오면 이름이 지멋대로 레이어 1이라고 들어간다. 이름 마음에 안 드는 걸요. 더블 클릭하셔서 얘는 1급에 7번에서 데리고 온 거거든 이라고 이름을 바꿔주도록 할 거고요. 문제에서 보면 블렌드 모드를 멀티플라이로 오퍼시티를 80으로 저장을 해달라 라고 했군요. 보시면 여기 노멀하게 나만 봐라고 되어 있지요. 이 친구를 아래쪽 친구하고 섞어주세요. 어떻게 해요? 멀티플하게요. 어둡게 뿅 찍어주시게 되면 아래쪽의 색깔이 이렇게 묻어나요. 너무 진하게 묻어나서 싫은가 봐요. 자, 오퍼시티를 80으로 농도 조절하겠습니다. 살짝 색깔이 덜 들어갔어요. 자, 1급에 8번 불러오도록 할까요? 빈 공간 더블 클릭. 1급에 8번. 자, 이 친구도 사이즈를 좀 맞춰서 데리고 올게요. 이미지 사이즈 폭을 600이라고 했더니 어머 높이도 400이라고 자동으로 맞춰지는군요. OK 눌러서 데리고 오도록 하죠. 이동 도구 눌러서 이리 오세요 라고 갖다 놨고요. 원본은 빨리 닫을게요. 1급에 8번에서 데리고 오는 중이고요. 자, 이 친구는 지금 보아하니 방향이 반대로 뒤집어져 있죠. 컨트롤 T 누르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플립 호리젠탈 반대로 뒤집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위치를 이렇게 문제지와 비슷하게 배치하시면 되겠고요. 옮기다 보니 왼쪽이 너무 경계선이 뚜렷하게 잘라가지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준 거군요. 일단 필터 먼저 적용하도록 할까요? 필터 메뉴 클릭하셔서 세 번째 줄에 필터 갤러리 필름 그레인을 찾으세요. 필터를 적용했고요. 마스크를 씌워서 일부분 가려서 안 보이게 해주고 싶습니다. 레이어 창문을 보시게 되면 네모의 구멍 빵 뚫어져 있는 거 레이어 마스크입니다. 마스크가 이렇게 하얗게 씌워졌고요. 마스크를 썼는데 안 보이기는커녕 잘만 보이는구만. 자, 그건 지금 이게 하얀 마스크이기 때문이에요. 깜장색 마스크를 쓰게 되면 안 보이게 될 텐데 자연스럽게 섞여 있으니까 그라디언트를 누르겠습니다. 그라디언트 툴을 누르시면 위쪽에 색깔이 흰색에서 검정색으로 자연스럽게 퍼지는 게 보일 거고요. 혹시라도 다른 색깔이라면 색깔 자체를 클릭하셔서 흰색, 검정색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흰색이 보이는 거고 검정색이 안 보이는 거다 라고 했으면 지금 흰색부터 시작하고 있지요. 저희는 보여야 되는 게 오른쪽인 거고요. 안 보여야 되는 깜장색은요, 요 왼쪽이 안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라디언트를 주실 때 이 오른쪽에서부터 클릭 드래그 왼쪽을 가려주세요. 마우스를 놓으시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섞이게 됩니다. 여러 번 반복하셔도 돼요. 원하는 색깔 농도를 문제지와 비슷하게 보일 때까지 반복적으로 드래그 하셔서 정리를 하십시오. 1급의 9번 데리고 올게요. 자, 이 친구는 문제지에 보니까 이렇게 일부분만 잘려서 보일 수 있도록 클리핑 마스크 처리가 되는 친구로군요. 일단은 그냥 덩어리 째로 들고 올게요. 이동 도구 눌러서 이리 오세요 라고 끌어다 놨고요. 엄청 크네요. 색깔이 이 정도 들어간 것 같죠? 빨간색의 위치가 중간쯤에 와 있습니다. 자, 1급의 9번. 원본은 빨리 닫을게요. 자, 1급의 9번은 필터를 넣었다고 하는군요. 자, 필터 메뉴 클릭하셔서 포스터 엣지 세 번째 줄에 있는 필터 갤러리에 가셔서 찾으세요. 포스터 엣지. 자, 이 친구는 어떤 모양으로 지금 잘 익어 보이냐면 요 사자 모양으로 잘 익어 보이고 있죠. 사자 모양을 좀 먼저 데리고 와야 될 것 같아요. 빈 공간 더블 클릭하셔서 사자 모양의 이미지는 1급의 11번이죠. 열기 할게요. 자, 사자 모양을 잘 선택해서 데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퀵 셀렉션으로 빠르게 문질러 주시고요. 1급의 11번에서 데리고 왔어요 라고 갖다 놓겠습니다.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하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방향 플립 호리젠탈 뒤집어 주시고 위치를 대략 이 정도요 라고 문제지와 비슷한 크기로 조절해 주십시오. 1급의 11번은 일단 요 모양 색상 보정하는 것과 레이어 스타일 스트로크 주는 거 작업을 하고 클리핑 마스크를 하도록 할게요. 한 김에 마저 완성을 하고 하는 게 편하겠죠. 자, 레이어 스타일 FX 선 스트로크 주셔서 선의 스타일은 단색이 아니라 그라디언트라고 하니까 필 타입을 그라디언트라고 바꿔줄 거고요. 색깔이 마음에 들지 않는군요. 깜장하양 너는 이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그라디언트 에디터 뜨죠. 아래쪽에는 물감 색깔 더블 클릭하셔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색깔 정해주시면 되겠고요. 색상을 보아하니 왼쪽이 빨갛고 오른쪽이 파랗고 맞습니다. 오케이 단추 눌러서 정리했고요. 사자의 얼굴 부분이 빨간색이 아니라 초록색 부분이니까 이 사자의 얼굴 부분만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해서 쭉 선택을 할게요. 자, 이제 이 친구만 따로 색깔이 빨갛게 된 거 초록색으로 바뀌고 싶습니다. 이미지 메뉴에서 어저스트에서 휴 세처레이션 이렇게 가셔도 되고요. 레이어를 따로 만들면서 관리할게요. 동그라미의 사선 어저스먼트 레이어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콩 찍으셔서 휴 세처레이션 가시면 색상 바꿀 수 있습니다. 연두색으로 바꿔주시고요.
자, 이제 요 사자의 몸통 부분만큼만 1급의 9번 실 모양이 보였으면 좋겠는 거죠. 자, 요 사자는요 라고 선택하시고 사자의 몸통 부분만 짜라락 블럭을 잡아 주세요. 그만큼만 요 실 모양이 비쳤으면 좋겠는 거니까 그 조각은 클리핑 마스크 할 조각이라고 따로 복사를 좀 해보도록 할까요? 컨트롤 J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몸통 부분만 따로 만들어진 게 보일 거예요. 이 친구는 질질질 끌어서 실 모양인 1급의 9번과 좀 엮어주도록 할게요. 얘를 이름을 좀 바꿔보도록 할까요? 사자 몸통이라고 임의로 주겠습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사자 몸통 모양만큼 실이 보였으면 좋겠는 거죠. 얘를 이라고 몸통 밑에다 놓으시고 실을 잘라야 된다 라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클리핑 마스크라고 적용하시게 되면 그 모양만큼만 선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레이어를 제일 위쪽으로 옮겨줄까요? 이 두 친구를 제일 위쪽에다가 옮겨주시면 이렇게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레이어의 순서 중요해요. 사자 가지고 열심히 만들었고요. 그 중에서 사자의 몸통 부분만큼만 실이 보였으면 좋겠는 거니까 이 부분은 따로 레이어를 분리,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잘라주는 클리핑 마스크에서 자르는 칼의 역할을 해주는 친구는 밑에 깔리고 잘리우는 그림의 역할을 하는 친구는 위에 올라가죠. 그 친구에 대해서 오른쪽 버튼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시게 되면 그 부분만큼만 보여진다. 요거는 몸통 스트로크가 복사가 되어 있네요. 스트로크는 뺄게요. 자, 나머지 1급의 10번 데리고 오셔서 단추 넣어주시면 되겠죠. 퀵 셀렉션으로 빠르게 단추를 선택하겠습니다. 이동 도구 눌러서 이리 오세요. 끌어다 놓으시고요. 레이어의 이름 1급에 10번에서 데리고 온 친구 단추예요 라고 컨트롤 T 눌러주시면 크기 조절 가능하죠. 레이어 스타일은 드랍 섀도우 그리고 스트로크가 있군요. FX 가셔서 드랍 섀도우 그림자와 스트로크 선을 주도록 하세요. 나머지 쉐이프 도형들을 넣어 보도록 할까요? 커스텀 쉐입 선택하셔서 위쪽에 레이어 만들면서 해요. 쉐입 색깔을 넣으면서 해요. 필 선은 없습니다. 짝대기 쉐이프를 찾으세요. 우선 핀 모양을 좀 찾아볼까요? 앞쪽 모양 찾겠습니다. 더블 클릭하셔서 클릭 드래그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쉬프트 눌러주셔야 비율이 깨지지 않습니다. 색깔 앞쪽에 있는 썸네일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을 정해주시면 되겠죠. 레이어 스타일까지 적용해서 복사를 하도록 할게요. 레이어 스타일 이너 섀도우 FX에서 이너 섀도우 적용을 할 거고요. 오퍼시티 불투명도도 70으로 낮춰줘야 되겠네요. 레이어 창에 있는 오퍼시티 찾으셔서 맞춰주세요. 70 하나를 잘 만드시면 복사해서 쓰시면 됩니다. 파란색의 핀은 그대로 컨트롤 J 복사해서 넣었고요. 이동 도구로 이리 오세요 라고 끌어 놓습니다. 컨트롤 T 누르시면 우리 방향 전환할 수 있죠. 오른쪽 버튼 플립 호리젠탈 크기가 살짝 작나요? 쉬프트 눌러서 비율 깨지지 않게 크기 조절하시고요. 색상 바꾸겠습니다.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시고 색깔 바꿔주세요. 쉐이프 계속 만들어 주십시오. 커스텀 쉐이프 모양을 찾으시고요. 글씨 써서 마무리 지을까요? 타입부트 누르시고요. 여기요 라고 위치 찍으셔서 글씨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글자를 쓰실 때
글꼴 크기 색상과 더불어서 정렬해 주는 것도 위치 꼭 맞춰주세요. 왼쪽 정렬인지 오른쪽 정렬인지 가운데 정렬인지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글꼴. 글자 작업까지 다 마무리 지어줬고요. 레이어에서 효과 빠진 게 없는지, 레이어의 배치 순서 틀린 게 없는지 확인하셔서 파일 저장하시면 되겠죠.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작업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뷰 메뉴에서 가이드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일 저장할게요. 세이브 하시고 경로와 이름, 포맷을 JPEG라고 주셔야 파일을 저장 큰 이미지로 할 수 있고요. 10분의 1로 크기 줄여주셔야 되겠죠.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60에 40짜리 줄어든 거 확인하시고 파일, 세이브 에즈, 경로 어디요? 이름 무엇이요? 포맷은 PSD 확인하셔서 세 번째 파일 마무리 지었습니다.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거예요. New. 파일의 이름 정하셔야 되겠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네 번째 문제이고요. 용지 사이즈 그대로죠. 600에 400,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인 거 확인하셔서 OK 하시게 되면 새로운 용지가 열려요. 배경 색깔부터 깔아보도록 할까요? 전경색 더블 클릭하셔서 색깔 맞춰주겠습니다. 옅은 노란색 설정됐고요. 색깔 칠해야 되겠죠? 에디트 메뉴 클릭하셔서 칠해줄 겁니다. 필, 전경색으로 칠할게요. 포어그라운드, OK 하시게 되면 연한 노란색이 채워졌네요. 패턴을 만들도록 할게요. 패턴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간 자 이용하셔서 대략의 간격을 정해 주셔야겠죠? 손바닥의 위와 아래 간격을 쭉 그려 보시고요. 왼손과 오른손 시작되는 요 빨강색의 간격 맞춰주고 대략 가로는 50 정도 되는 것 같죠? 세로 높이는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하나의 블럭을 따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거예요. New. 사이즈 폭은 50이고요. 하이트 높이는 30이라고 대략 잡겠습니다. OK 단추 누르시면 조그만 사각형 만들어지죠. 손바닥 도구 두 번 더블 클릭해서 일단 커다랗게 세팅할게요. 커스텀 쉐입에서 손바닥 모양을 찾을게요. 왼손을 더블 클릭해서 클릭 드래그 쭉 드래그 하시고요. 쉬프트 눌러서 작성하시면 비율이 깨지지 않습니다. 색상을 정할까요? 왼쪽에 있는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셔서 색깔을 정하도록 하죠. 오른쪽에 있는 손바닥은 그대로 복사해서 반대로 뒤집어 쓰는 게 좋겠죠. 크기를 맞추시기 편하게요. 컨트롤 J 누르시면 쌍둥이가 복사가 될 거고요.
선택 도구로 반대쪽으로 보내겠습니다. 컨트롤 T 누르시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플립 호리젠탈 완전히 반대로 뒤집어 줄 수 있겠고요. 색상 정할게요. 썸네일 더블 클릭하셔서 자, 이제 얘를 패턴으로 등록하시면 되겠죠. 손바닥들만 패턴으로 등록을 할 거니까 백그라운드는 보이지 않도록 눈을 꺼주시면 되겠고요. 위쪽에 에디트 메뉴 클릭하시게 되면 디파인 패턴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패턴의 이름을 손바닥이라고 해볼까요? 자, 이제 이 친구는 굳이 볼 필요 없어서 닫겠습니다. 패턴은 정의가 끝났으니 이미지들을 배치하도록 할까요? 1급의 2번 빈 공간 더블 클릭해서 데리고 올게요. 라이브러리의 문서의 GTQ 안에는 소스 이미지들이 모여 있다 라고 했습니다. 1급의 12번 열기. 이미지를 데리고 오도록 할게요. 이동 도구 눌러서 이리 오세요 라고 끌어다 놨고요. 원본은 빨리 닫겠습니다. 데리고 와서 보니 너무 크다 싶으시면 이때 컨트롤 T 누르시면 되겠고요. 컨트롤 T를 눌렀을 때 조절점들이 안 보일 정도로 너무 클 경우에는 위쪽에 있는 옵션에서 퍼센테이지, 윗스와 하이트의 퍼센테이지를 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숫자를 직접 입력하실 수도 있고요. 드래그해서 크기를 적당히 조절하실 수도 있고요. 편하신 대로 작업하세요. 1급에 12번 데리고 왔으니까 이름을 좀 정리할까요? 1-12라고 이름을 좀 정리해 줬고요. 문제에서 보면 혼합 모드라고 해서 아래쪽에 깔려있는 배경 색깔이랑 잘 섞어줄 건가 봐요. 리니어 번. 현재는 노멀하게 나만 봐라고 되어 있지요. 콩 찍으셔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리니어 번. 거기에다 레이어 마스크까지 씌워달라고 하는군요. 현재 저희 거 데리고 온 친구가 이렇게 경계선이 너무 뚜렷하게 보이고 있어요. 이 부분을 자연스럽게 가리기 위해서 레이어 마스크를 씌우겠습니다. 레이어 창에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네모의 구멍 빵 뚫어져 있는 거 레이어 마스크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콩 찍으셔서 마스크를 씌워주시면 되겠고요. 마스크는 가려주기 위해서 쓰는 건데 흰색 마스크다 보니까 내 거 이미지가 너무 잘 보이네요. 그렇다면 얘가 잘 안 보이도록 까만색 마스크를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그라디언트 툴을 적용하겠습니다. 위쪽에 색깔이 흰색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거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보여지는 친구 위쪽은 이라고 선택하셔서 여기는 잘 보여지는 곳, 이 아래쪽은 이라고 해서 잘 안 보이는 쪽이라고 위아래 세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해달라 라고 했으니까 자, 위쪽 잘 보이는 곳 흰색 클릭해서 드래그 아래쪽으로 깜장색 안 보이게 가려주시게 되면 아래 부분이 이렇게 은은하게 섞이게 되겠죠. 1급의 13번 불러올까요? 1급의 13번 1급의 13번도 역시 레이어 마스크 씌워서 가려줄 건가 봐요. 이미지 사이즈를 미리 한번 사이즈 맞춰서 데리고 올까요? 이미지 사이즈라고 하시게 되면 우리 종이 600이 400짜리보다 일단 크다라는 걸 알겠네요. 입술을 600이라고 하면 높이 480이라고 나오는데 자, 폭을 맞춰서 일단 데리고 와 볼게요. 오케이 단추 눌러서 이동 도구 누르고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리 오세요 라고 끌어다 놓을 거고요. 레이어의 이름 정리해 줄까요? 1급의 13번에서 데리고 온 친구이고요. 크기가 데리고 온 거가 별로 적당하지 않다. 컨트롤 T 누르셔서 조절하시면 되겠죠. 크기를 적당히 조절하셔서 배치하시되 이 친구도 역시 오른쪽이 너무 뚜렷하게 경계선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그 친구도 마스크를 씌워서 자연스럽게 섞이도록 해줄 건가 봐요. 마스크를 씌우겠습니다. 레이어 창에서 네모의 구멍 빵 뚫어져 있는 마스크. 흰색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모든 친구들이 다 보이고 있는 중이고요. 얘를 왼쪽은 잘 보이게, 오른쪽은 가려져서 안 보이게 하시려면 자연스럽게 섞을 수 있는 그라디언트 툴을 써야 되겠죠. 그라디언트 도구를 뿅 찍으셔서 색깔이 흰색 깜장색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혹시 다른 색깔로 되어 있다면 색깔 너 마음에 안 드는구나 라고 클릭하셔서 흰색 깜장색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보여야 되는 친구가 흰색으로 요 왼쪽이고요. 클릭. 오른쪽까지 쭉 드래그해서 안 보이게 깜장색으로 마무리하시게 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섞이게 됩니다. 범위를 여러 번 드래그 하셔서 문제지와 최대한 비슷한 느낌이 들도록 조절을 해주세요. 필터 주도록 할까요? 자, 이미지에 필터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필터 메뉴 클릭하셔서 세 번째 줄에 있는 필터 갤러리 가시게 되면 여러 가지 필터가 있을 거고요. 그 중에서 크로스 엣지를 찾으세요. 브러쉬 스트로크에 크로스 엣지가 있습니다. OK 단추 누르셔서 마무리 지어 주시면 되겠고요. 1급에 14번 불러오도록 할게요. 퀵 셀렉션으로 빠르게 문질러서 데리고 올까요? 쓱쓱.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적당히 조절하시고요. 쉬프트 누르고 계셔야 비율이 깨지지 않습니다. 1급에 14번이었고요. 필터를 주셔야 되겠군요. 필름 그레인 필터 메뉴 클릭하셔서 세 번째 줄에 필터 아티스틱에 있군요. 필터 필름 그레인 찾아서 OK 하시게 되면 필터가 적용이 되죠. 1급에 15번. 똑같이 필터 주도록 할게요. 방금 썼던 필터를 똑같이 쓰실 때는 첫 번째 줄에 있는 필터 갤러리라고 하는 걸 이용하시게 되면 똑같은 필터를 적용하실 수 있고요. 레이어 스타일 주겠습니다. 아우터 글로우. B급의 16번도 데리고 올까요? B급의 16번 레이어 스타일 베벨 앤 엠보스 드랍 섀도우 둘 다 주고 나올게요. 1급의 17번 볼까요? 1급의 17번에서도 물감을 잘 선택해서 데리고 와야 되겠군요. 1급의 17번의 경우에는 녹색으로 색깔을 보정을 해줘야 되겠군요. 일단 레이어 스타일 베벨 앤 엠보스 적용하고 색깔을 좀 보정해 보도록 할까요? 레이어 스타일 베벨 앤 엠보스 노란색 부분만큼만요 라고 쪼로록 퀵 셀렉션으로 빠르게 문지를 거고요. 그 부분만이라고 선택이 끝났으면 어저스트먼트 레이어 동그라미에 사선 그려져 있는 거 보이시죠? 클릭하셔서 휴 세처레이션 색깔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녹색 계열로 바뀌었을 때 멈춰주시면 되겠고요. 이미지들의 배치가 끝났으니 도형들을 넣어 보도록 할까요? 도형은 먼저 펜툴로 그려주는 친구부터 제작하도록 할게요. 펜툴로 그려주는 친구가 두 가지가 있네요. 색깔이 주황색인 병 모양 그리고 분홍색인 물병 모양 보입니다. 따로따로 그려서 하나의 패턴을 적용을 시켜줘야 되는군요. 일단 주황색 먼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새로운 쉐이프 만드실 때 아래쪽에 있는 배경 그림들 때문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좀 눈을 감기도록 할까요? 자, 눈을 쪼로록 감겨 주시고요.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위치를 좀 적용하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뽑으려면 눈금자가 필요하죠. 보여주세요. 뷰, 룰러스. 대략의 위치를 정하세요. 눈금자에 있는 숫자를 끌어당긴다 라는 느낌으로 쭉 당겨 주시면 가이드라인이 뽑혀 나올 거고요. 위쪽은 50 언저리, 아래쪽은 230 언저리, 왼쪽은 한 30 정도 될까요? 오른쪽은 130 정도. 요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라고 가이드라인을 뽑으시고 그 안에서 이렇게 호리병 모양을 그려주시면 되겠네요. 확대해서 그리도록 할게요.
펜 툴을 사용하실 때 1번 문제 풀 때 말씀드렸다시피 클릭하게 되면 직선, 클릭 드래그 하게 되면 곡선이 그려지죠. 위치를 원하시는 부분 선택하셔서 클릭하게 되면 패스가 그려질 거고요. 클릭 드래그 하게 되면 곡선이 만들어집니다. 원하는 방향으로 그대로 가면 상관이 없는데 혹시 내가 가려는 방향은 저 위쪽인데 핸들이 이 아래쪽을 가리키고 있다면 이 핸들의 중심점을 Alt 눌러서 클릭하시게 되면 중심점에 핸들이 잘리게 될 거고요. 이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급격하게 꺾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펜 툴을 이용해서 만드실 때 위쪽에 옵션 확인해 주세요. 레이어를 만들면서 해요. 쉐이프, 색깔이 있습니다요. 필, 스트로크, 선은 없어요. 라고 짝대기 그어져 있어야 되겠고, 펜 툴로 그리실 때 더하거나 빼는 옵션이 필요하다면 패스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친구를 만나게 될 거다. 지금은 일단 호리병을 아웃라인만 그려보고 뺄 거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펜 툴 이용하셔서 클릭하게 되면 직선, 곡선으로 가야 한다면 클릭 드래그 하셔서 곡선, 방향을 바꿔야 하는데 핸들이 다른 데 바라보고 있다. Alt 눌러서 핸들의 중심점 끊어 주시면 핸들이 이렇게 끊어집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급격하게 꺾어 주실 수 있다. 나는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핸들이 또 엉뚱한 곳을 바라보고 있군요. 자, 방향을 급격하게 꺾어줘야 될 때는 중심점 핸들을 Alt 눌러서 클릭. 도착 지점에 왔으면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죠. 만들어진 모양이 한 방에 예쁘게 그려지지 않더라도 용서하시고 펜 툴 아래쪽에 있는 셀렉션 툴 꾹 누르고 계시면 패스 셀렉션은 통으로 움직이는 거죠. 전체가 다 같이 움직이는 거라면 꾹 눌러서 나타나는 다이렉트 셀렉션은 일부분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점 하나만 클릭하시게 되면 이 점만 들어서 옮기실 수 있다. 핸들의 방향도 드래그해서 길이 조절 가능합니다. 자, 이 정도 느낌일까요? 자, 이제 핸들을 꺾어서 위치를 조절하는 거 작업이 얼추 끝났다 싶으시면 빼는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요. 다시 레이어 확인 좀 해주세요. 내가 선택하고 있는 레이어 그리고 펜 작업을 하고 있다. 새롭게 펜 작업을 할 때 레이어를 추가하는 게 아니라 나는 뺄 거거든요 라고 서브 트랙이라고 하는 친구를 눌러 주시게 되면 내가 지금부터 그리는 건 빠지게 될 거예요. 지금 바로 이렇게 빠지는 건 저희 선택하는 거 다시 바꿀게요. 컨트롤 Z. 선택을 일단 한번 풀어주시고요. 다른 데 갔다가 다시 되돌아올게요. 선택을 풀어주세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해서 점들을 막 수정하고 있는 와중에 다시 여기에서 더하기 빼기를 하게 되면 전체 화면에서 빼는 거기 때문에 요거 선택은 풀어서 점들이 선택되지 않은 상태로 돌려주시고요. 펜 쪽을 이용해서 이제 빼겠습니다 라고 서브 트랙 가시게 되면 지금부터 그리는 건 빠지게 될 거예요. 자, 클릭하셔서 아래쪽에 이쯤 될까요? 클릭. 곡선으로 가야 되니까 클릭 드래그. 곡선으로 가야 되니까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모양이 예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점의 위치를 옮겨 주시고 핸들의 위치를 당겨 주시고 해서 모양새를 맞춰 주시면 되겠고요. 모양에 대해서 너무 많이 신경 쓰지 마세요. 시간을 할애하는 게 다른 도형들도 하나의 점수, 펜을 그린 것도 하나의 점수 똑같기 때문에 시간을 너무 지체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선택 도구로 그렸던 거 다시 빈 공간 누르셔서 선택을 해제하셔야 선택이 풀립니다. 자, 이 친구 색깔을 썸네일 더블 클릭하셔서 바꿔주시면 되겠죠. 새로운 친구를 그려보도록 할까요? 옆 동네에 있는 분홍이를 그리겠습니다. 레이어를 새로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펜 도구 들을 거고요. 위쪽에 새로 만들어지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죠.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배치할 건지 다시 한번 수정을 하도록 할게요. 가이드라인이 오른쪽은 대략 한 350 이 정도 범위를 넘어가지 않는군요. 위쪽도 조금 더 가도 될 것 같죠? 이 범위에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펜 쪽 들으시고
클릭해서 시작점 잡아주시고요. 곡선을 그릴 때는 클릭 드래그, 곡선을 그릴 때는 클릭 드래그. 만들어진 친구의 선 모양 예쁘지 않으면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점의 위치를 조절하시거나 핸들을 당겨서 곡선의 모양을 다듬어 주시면 되겠고요. 선택 도구를 빈 공간 눌러서 점이 안 보이도록, 이렇게 점 선택된 거 말고 빈 공간 눌러서 선택이 안 되도록 풀어주세요. 이 친구에서 이제 손잡이 부분을 빼야 되겠죠. 너는 이라고 레이어 선택했는지 확인하시고요. 펜 도구를 들었는지 확인하시고요. 위쪽에 패스 오퍼레이션에서 서브트랙 빼겠습니다 라고 클릭하시게 되면 이제부터 그리는 친구는 빠지게 될 거예요. 시작하는 위치 콩 찍어 주시고, 곡선을 원하면 클릭 드래그, 곡선을 원하면 클릭 드래그.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주시고요. 원하는 모양이 예쁘지 않을 때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점의 위치, 핸들의 길이 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나면 항상 선택을 풀어주실 것, 아무것도 선택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 확인하신 다음에 색깔을 바꿔주도록 할까요? 레이어의 썸네일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 값을 지정하세요. 레이어의 지시사항 보아하니 드랍 섀도우라고 그림자를 줘라 라고 되어 있군요. 그렇다면 두 친구 모두 다 드랍 섀도우 그림자를 주도록 할까요? 문제지에 보면 주황색의 호리병이나 분홍색의 병 모두 다 똑같이 손바닥 모양의 패턴이 들어가 있군요. 패턴을 넣을 수 있는 창을 하나 따로 만들도록 할게요. 자,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씌우도록 하겠습니다. 맨 꼭대기에다가 새 레이어 하나 만드시고요. 이름을 패턴이라고 주도록 할까요? 자, 요 동네에다가 패턴을 씌울 건데 얼마만큼만 패턴을 씌울 거냐면 얘를요 라고 범위를 왼손으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쉐이프의 썸네일을 클릭하시면 요만큼만요 라고 반짝반짝 빛나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분홍이에 대해서도 같이 선택해야 되니까 왼손으로 쉬프트와 컨트롤을 같이 누르세요. 얘를요 라고 하게 되면 범위가 분홍이와 주황이 한꺼번에 같이 잡힙니다. 그 동네만큼을 패턴 씌울 거니까 패턴 레이어에다가 칠해주면 되겠죠. 에디트 메뉴 클릭하셔서 필 채워줄 겁니다. 뭘로 채울 거냐? 패턴으로 채울 거거든 이라고 옵션을 바꿔주시면 되겠죠. 패턴. 커스텀 패션에서 저희 손바닥 도구로 만들어진 친구 오케이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패턴이 씌워질 거고요. 문제에서는 그 패턴이 불투명도 60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군요. 그 패턴 레이어에 대고 너는 60%만큼만 색깔이 보였으면 좋겠어 라고 오퍼시티 값을 60으로 낮춰주시면 살짝 옅어진 게 보이죠. 자, 이제 더 이상 반짝거릴 필요 없으니까 셀렉트, 디셀렉트라고 하셔서 선택을 해제하겠습니다. 다른 친구들 이제 다 눈 떠도 되겠죠? 짜라라. 나머지 도형들 그리고 글자들 써서 마무리 지으도록 할까요? 커스텀 쉐입 가셔서 레이어 만들면서 해요. 그리고 색깔이 있습니다. 쉐이프 찾아서 넣도록 할게요. 레이어 스타일 드랍 섀도우 정해주면 되겠고요. 색깔 값 맞춰주면 되겠죠. 나머지 쉐이프들도 쭉쭉쭉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쉐입. 글자 써서 마무리 짓도록 할까요? 글자는 여기요 라고 타입 툴 누르셔서 클릭. 글꼴 크기, 색깔 위쪽에서 옵션 보시면서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내용과 더불어서 글자가 휘어져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글자를 휘어줘야겠죠. 타이프 툴 누르셔서 위쪽에 워프 텍스트를 클릭하시게 되면 스타일을 정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레이어의 순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효과 빠진 거 없는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분 모양이 더 위쪽에 올라와야 되는데 저희 손으로 그린 펜 도구가 더 위쪽에 있군요. 그래서 이 친구의 경우에는 순서를 좀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배치와 효과 빠진 거 다 체크하셨다면 이제 파일을 저장하셔야 되겠죠? 저장하시기 전에 가이드라인과 눈금자 지워주도록 할게요. 룰러스 꺼주시고요. 눈금자, 클리어 가이드까지 몽땅 다 정리하셔서 깨끗하게 작품만 남겨주시면 되겠네요. 자, 파일 저장하겠습니다. 세이브. 커다란 이미지로 저장하는 거 파일의 포맷이 JPEG라고 했었죠. 파일을 저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10분의 1로 크기 줄이는 거 이미지의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크기를 60이라고 바꿔 주시고요. 파일을 세이브 에즈 하셔서 경로와 이름, 포맷까지 정확하게 맞췄는지 확인하셔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달에는 봄학기 개강이 시작돼서 수업들이 여기저기 많아서요. 녹음할 시간이 거의 없었네요. 늦게 올려서 죄송하고요. 열공하셔서 다음 달에 꼭 합격하실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